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찍 제가 영상 하나 만들었습니다. 고사에 보면은 둔필승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풀이하자면 기록이 기억을 지배한다. 이것은 이제 기록의 중요성을 얘기한 말인데요. 둔재의 기록이 천재의 기억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선비들은 부지런히 적고 다시 보고 기억의 공간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망각의 기억 곡선 잊어먹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기억의 공간을 기록으로 적어야 된다.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벼락시험 잘 치는 사람은 기억력이 우선합니다. 순간적으로 바짝 보고 바로바로 답을 적는 이 벼락치기 공부는 기억력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옛날 같으면 행정고시, 고시공부 등 이러한 아주 큰 공부 있잖아요. 이러한 큰 공부는 기록을 잘 해놔야 됩니다. 오밀조밀하게 기록을 잘 해놓고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잘 해놔야 나중에 보기가 편하고 결국은 이 기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로 다시 쉽게 풀이한다면 데이터의 중요성입니다. 데이터는 지금 우리나라 세계 마찬가지로 IT 강국들은 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모든 면에서 이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아파트 가격 막 오른다고 지금 막 또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건 가장 원시적이고 구닥다리 이 생각에 사고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데이터에 기반한다면 반드시 변곡점이 있고 그 변곡점은 엄청나게 정확하게 변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제 2020 도쿄올림픽에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정말 세계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력상으로는 세계 4위고 4위인 터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15위인가 그런데 이 세계 4위의 터키에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1세트 지고 2, 3세트 이기고 4세트 지고 5세트가 이제 15점 포인트인데 15점을 이제 따기 위해서 이때 모든 작전과 모든 계획이 여기에 들어맞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과 우리 감독들이 너무나 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 원인은 누가 뭐래도 김연경이다. 김연경 플러스 선수들인데요. 우리는 하나, 한 마음, 한 몸, 한 동작 있잖아요. 제가 조선일보 A2면에 보니까 외출도 외박도 없이 훈련해서 그 4개월이 만든 기적의 4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효진은 결혼을 했는데 신랑과 같이 사는 날이 없었대요. 이 한 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살이 찔 새도 없이 계속 훈련만 했다. 그래서 원팀이 되었는데 양효진은 마지막에 마지막 터키전에서 앞으로 남아있죠. 메달 결정전이. 메달 색깔을 고르는 시합이 남아있습니다. 양효진은 9득점이나 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활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라바리니 감독 그리고 세자르 에르난데스 코치 이 두 사람이 만드는 이 데이터의 이 배구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일본과 대결을 할 때도 우리가 역전승을 했잖아요. 이때 마지막에 일본은 위기의 순간에 누가 공격을 할 것인지 정확하게 최근 3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죠. 그래서 우리 선수들에게 수비는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코치를 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여러분 일본하고 할 때 마지막 5세트 보십시오. 키가 제일 큰 김연경이가 뒤로 빠져서 수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앞에 매달려가지고 공격하고 브로킹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매우 놀라운 이 작전입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은 위기가 되면은 가장 잘하는 선수를 공격 위치에 집어넣고 아니면 후에 있더라도 공격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라바리니 감독은 완전히 달랐어요. 신장이 길고 민첩성이 좋고 또 순발력이 좋고 여러 면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실력을 보인다는 김연경 선수를 가장 뒤 수비로 집어넣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5세트 보시면 일본하고 다른 사람 키가 적은 사람은 받지 못할 그러한 공들을 김연경이가 3번인가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겼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터키를 얼마나 잘 분석을 했는지
터키가 그 상대방의 공격이나 서브를 넣었을 때 그것을 바로 그 세트에게 연결하는 이런 그 오밀조밀한 그 배구를 잘 못한다고 해요, 터키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이제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마다 작전이 나와서 그 작전을 우리 선수들이 잘 소화를 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4세트 같으면은 4세트를 지고 있을 때 우리나라 많은 그 축구나 뭐 배구를 막론해서 보면은 어찌든 이기라고 주전 선수들을 혹사를 시킵니다. 주전 선수들을요. 그런데 이 감독은 어떻게 했죠? 주전 선수 3명 빼버리고 신예를 과감하게 투입합니다. 이것은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신진들이 들어가가지고 죽도록 물고 늘어져서 상대방을 흔들으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체력을 고갈시키라는 것이죠. 이 작전 정말 멋지게 들어맞았습니다. 저는 그 프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제가 나름대로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특히 배구를 제가 좋아했습니다. 제가 직장을 가지고 현직에 있을 때는요, 장교로 있을 때는 체육대회를 해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사관학교 생도 18기 훈육장교를 할 때는 성적과 운동에서 한 번도 1등을 해보지 못한 훈육대를 맡아가지고 제가 체육대회 3연패를 했습니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신기록입니다. 그때 1년 근무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학교장 선생님 전재현 장군님께서 5년 전인가 만나니까 그때 그 모습을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로서는 대단한 영광이었죠. 자, 하여튼 밀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전들을 과감히 빼서 체력을 보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신예들은 사실은 그 엔트리에 들어가기는 해도 직접 주전 선수로 뛸 기회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터키와 같은 그러한 그 아주 강국과 그리고 4강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게임에는 신예들을 간이 약해서 그 코치 감독들이 집어넣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라바리니 감독은 과감하게 4세트, 그것도 4세트 때 신예를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그 기록에 의한, 데이터에 의한 그 코치를 하는 것이죠. 데이터에 의한 코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올림픽을 앞두고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어떤 그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주전에서 제외되면서 다른 선수들이 대거 합류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지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터키까지 제치고 지금 4강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2게임이 남았는데 어느 한 게임만 이기면은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노메달에서 메달을 따는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45년 만에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중앙일보 한번 서치해 볼까요? 중앙일보에 보니까 김연경이가 올려만 나, 내가 해결할게. 이거는 배구를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배구의 주전 공격수는요, 다른 동료들에게 야, 머리 위로 올려만 나, 내가 다 공격할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같은 아마추어들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힘들면 나 쪽으로만 올려놔. 그러면 내가 다 터치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김연경이 만든 원팀 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4세트 뒤에 우리가 이길 거라 말했다. 사실 마지막 올림픽 내일 준결승. 김연경은 너무나 긴장을 해서 잠을 자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겨우 1시간 눈 붙이고 아침 5시에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는 내용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배구 감독들을 보면서 정말 둔필승총이구나. 둔필도 승총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거든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기록한 그 기록, 즉 데이터, 전력 분석가들이 상대방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 선수들의 기량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정말 분석해서 손자가 말했던 지피지기해서 먼저 지피하고 그 다음에 상대를 아는 지기해서 백전불태다.
100번을 싸우더라도 위태롭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위태롭지 않다는 것은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른 아침 시간에 제가 이 둔필승총, 둔재의 기록이 천재의 기억을 지배한다. 그 다음에 천재의 기록은 정말 상대 천재들의 육감, 감에 의존한 그러한 그 운동을 제압한다.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기록을 해놓고 기록이 분석이 돼야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기록해놓고 그것이 전체인 양 얘기하면은 이것이 이제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하죠.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특정 사건을 가지고 그 특정 사건이 자기 기억 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제 분쟁과 어떤 불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잖아요. 다른 좋은 것도 많은데 그거 하나만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대인관계, 특히 결혼한 사람은 부부관계, 또 특히 형제간의 여러 가지 불평등을 기억하는 사람들요. 다른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거 하나만 기억해 놓습니다. 만약에 출생부터 나중에 어른이 될 때까지 잘 기록해 놓는다면은, 이런 일이 있었네.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면서 자기 기억 속에 저장된 그 사건들을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10분 동안 그 일기를 쓰는 그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자기에 대한 기록이죠. 통상 그 자서전이라고 하잖아요. 자기에 대한 기록을 제가 거의 완성 단계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 도쿄올림픽에 나간 우리 배구 선수들이 생각 같아서는 우승을 하기 바라고, 만약 안 된다면은 그 마지막 동메달이라도 따기를 바랍니다. 여기 신문의 제목처럼 김연경이 있잖아. 누가 겁이나. 정말 김연경 하나가 아니고 모든 선수들이 원팀, 정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한 동작이 되어서 한 공격과 한 수비를 모두가 함께하는 그러한 그 정신력을 가지고, 그리고 라바리니 감독의 그 아주 세밀한 그 기술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대가 누가 되든지 꼭 이겨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